안녕하세요. 현대미술 작가 노승표입니다. 저는 드로잉을 기반으로 조각, 애니메이션, 영상 설치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 작업과 함께 콜렉티브 그룹인 글리머커스로 활동하고 있고, 최근 서울시립 남서울관에서 미디어 아트 전시를 진행했습니다. 또 저는 홍제동에서 젊은 작가들을 위한 갤러리인 레비덴타이거를 공동 운영 중입니다. 꽤 오랜 기간 함께 한 것 같은데요. 2020년에 드림빌 보육원에서 첫 수업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2021년에는 경북공립아동센터와 동구로 초등학교에서, 2022년에는 구로와 동대문 가족센터, 그리고 평택 송신초등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현재는 제한 몽골학교에서 수업 중입니다. 수업의 종류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매주 세계 여러 나라들 중 하나를 선정해서 그 나라의 자연 환경과 문화 그리고 예술에 대해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그 나라를 대표하는 예술 표현 방식을 빌려서 아이들과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중점적으로 수업하는 클레이 애니메이션인데요. 학생들 스스로 자기 이야기를 만들고 필요한 요소들을 직접 제작해서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하는 수업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수업을 1학기, 2학기 나눠서 진행을 했고요. 1학기에는 예술과 동행하는 세계여행 수업을 10주간 진행하고, 2학기에는 클레이 애니메이션 수업을 6주간 진행했습니다. 여러 나라 학생들이 섞여 있는 학급 구조 때문에 팀을 만들기보다는 개인의 이야기에 집중하려고 했고, 학생들은 저마다 스토리텔러가 되어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정글에서 동물로 다시 태어난다면이라는 질문을 던져주고, 그곳에서 벌어지는 여러 이야기들을 상상하고 말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원하는 동물을 선정해 드로잉 해보고, 그 동물들이 정글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재밌는 일들이 일어날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철사와 클레이를 이용해서 움직일 수 있는 주인공을 만들고, 이야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소품도 클레이로 만들었습니다. 배경 같은 경우는 무대가 되는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려서 영상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대체했고요. 이야기에 필요한 모든 구성이 이제 완료되면 디오라마 형태로 학생들이 직접 연출을 해가면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네, 같은 공간에서 학생들은 스토리텔러 그리고 리스너의 역할을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나와 다른 타인의 존재를 수용하는 태도를 배우고 공동체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과 공감은 학생과 학생 사이에서도, 그리고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서도 경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학기 수업은 매주 하나의 완성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수업이라서 집중력이 길지 않은 아이들도 어떻게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요. 2학기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6주 동안 긴 호흡으로 각자가 하나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흥미를 잃지 않고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업에도 기대감을 갖고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매 주마다 애니메이션에 필요한 요소를 한 가지씩 완성해 나가는 컨셉으로 수업을 진행해서 개별 요소라도 그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게 해서 또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이들에게서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힘들었는데요. 이 수업 자체가 뭘 정해주고 시키는 수업이 아니고 스스로 생각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학생들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먼저 이야기하는 건 어려워하다 보니까 제가 많은 질문을 했는데요. 끊임없이 질문과 답이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5개의 나라가 넘는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는데, 이 과정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장에 계신 통역 선생님들과
또 스마트폰 번역 어플이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하나 떠올린다면은 수업에 이제 적극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다른 친구들을 방해하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 친구가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자기가 만든 작품이 망가지지 않게 소중하게 포장해서 집에 가지고 가던 모습이 가장 지금 떠오르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미술에 큰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실패를 두려워하는데요. 나는 그림을 못 그려, 뭐 만들기를 잘 못해, 이런 종류의 두려움 말이죠. 또 주변 친구들 시선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결국 학생들의 수업 태도로 나타나는데요. 그런 학생들은 아예 처음부터 수업을 포기하거나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저는 미술은 수학이 아니니까 정답이 없다고 이제 학생들한테 강조하고, 또 무엇이든 표현할 수 있는 즐거움, 원래 없었던 것을 만들어내는 즐거움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것들이 수업을 통해서 지속되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결국 이제 자신감은 자기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돼서 개성 있고 기발한 작품들로 표현된 것 같습니다. 미술은 어디 가서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부분이나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는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미술을 도구로 화를 낼 수도 있고 울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언어나 문화의 충돌과 같은 제가 감히 헤아릴 수도 없는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요. 저는 그 친구들이 미술을 통해 외치는 이야기와 질문에 편견 없이 답할 수 있는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또 교육을 통한 소통과 공감은 다문화 특별학급 테두리 안에서만 이야기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 전반에서 함께 고민해야 하는 지점인 것 같은데요. 정해진 답을 위해 풀어내는 과제가 아닌 개인의 특성을 발현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자아 성취감을 경험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교육들이 지속된다면 다름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